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딱 5개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공통적으로 이 대립 관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 그리고 부쩍 추워졌어요, 요즘에. 그쵸? 요즘 너무 춥습니다. 갑자기 뭐 점점 이 봄과 가을이 사라져가는 그런 계절 속에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데, 또 투자 관점에서 뭔가 추워졌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 주식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이제 배당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결산 법인이 대다수고 또 연말에 한번 배당을 하는 그런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배당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혹시 주목하고 계신 배당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주를 사실 저는 작년까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왜냐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초저금리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적금에 넣어도 돈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럴 바에 주식에 넣는다. 그리고 이럴 바에 주식에 넣고 특히나 이 예적금 금리보다 배당주의 배당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에 넣는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요새는 사실 배당주의 매력이 그렇게 높나? 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왜냐면 최근까지만 보더라도 예적금 금리 막 6% 이상대 상품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요즘 줄을 섭니다. 은행이 그냥 줄을 서 있어요. 사람들이 난리통. 자, 배당주 대표적으로 뭐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봤자 5% 내외거든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예적금 금리만큼이나 매력도가 있나? 지금은 사실 배당주의 매력이 크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시장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배당주가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의 포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몇 %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주식을 채워야만 하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피처가 될 수 있겠죠. 방어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주식 비중을 100% 채워야 되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배당주? 저는 차라리 현금이나 예적금 쪽으로 조금 포트를 다각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위험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아직까지는 늘리기는 좀 위험하다. 차라리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늘려가면서 다음에 또 위험자산 사이클이 왔을 때를 좀 준비하고 그 자금을 잘 지켜내는 좀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배당주 하고 싶다 하시면 배당주에 있어서는 사실 방어적인 입장이 크지만 제가 봤을 때 방어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격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식품주거든요. 음식료? 예. 네. 그래서 가뜩이나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암덩어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키워드를 가진 기업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나오음에 따라서 자꾸 원재료 값이 올라져서 이익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려고 판매가를 올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판매가를 올리면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200만 원 하던 거 가격 10% 올려가지고 220만 원 한다. 20만 원 차이기 때문에 섣불리 스마트폰을 바꾸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식품 1,000원, 2,000원 하던 거 가격 10% 올리면 몇백 원 오르는 거기 때문에 뭐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사 먹거든요. 맞아요. 네, 사 먹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식품주들이 인플레이션 방어주라고도 불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워렌 버핏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런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사야 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C, 원재료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P, 판매가를 올렸을 때 이 Q가 떨어지지 않는 기업들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식품주고, 식품주는 특히나 최근 워낙 또 K 컨텐츠에 대해서 해외에서 막 붐을 불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출길도 잘 열고 있는 기업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가치주였다면 점차 성장주의 면모를 좀 뜰 수도 있다. 그래서 식품주가 아직까지는 지금 곡물주가 크게 막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그렇잖아요. 이 암덩어리가 우리가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달고 살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막 수술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술이 잘 마무리되는 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잖아요. 애초에 이게 진짜 우리 신체가 거의 죽는 것 같이 갈 거라면, 즉 이 위험 자산의 주식 시장 자체가 아예 그냥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망하는 국면으로 갈 거였다면 여러분들 애초에 투자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곡물 가격 역시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것을 기대를 했을 때 식품주가 그때부터는 이익 개선의 힘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뜰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방어를 하고 있지만 역습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놓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배당주를 산다면 저는 식품주 쪽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본다면 약간 성장 배당주, 실적이 성장할 수 있고 배당도 적당히 줄 수 있는 약간 공격과 수비가 같이 어우러진 그쵸. 그런 주식이 사실 그리고 또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만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식품주가 대표적인 또 경기 방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본다면 좀 삼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약간 좀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이랑 같이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연말이 되면 무조건 배당주가 좋다 그런 것도 주식이 없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황이라든지 현재 이제 뭐 시장의 그런 관점이 어디로 형성되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1억 정도가 있다.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꽁돈 1억이 생긴 건가요? 뭐 아무튼 간에 1억은 사실 뭐 컨셉이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뭐 포트폴리오 꾸리면 좋을지 그렇게 이제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금이 많으신가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다 물려 있어서 뭔 놈의 현금이냐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진짜 1년 전부터 계속 현금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현금은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직까지도. 왜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될 때다. 지키고 있던 현금을 나중에 이제 쓰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0% 정도는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공격적으로 잡아도.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현금을 50% 가진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하면은 저는 나머지 50%로 포트폴리오를 한 5가지 정도를 꾸릴 것 같아요. 저의 좀 투자 성향이 그래요. 저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좋아하고 분할 매수 선호하고 버는 것보다 잃지 않아야 되는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뭐 사실 이것까지는 얘기하면 너무나 장황하고 길어질 테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딱 5개가 있어요. 신이카방반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있어 보여요. 이니셜만 네, 신이카방반이라고 제가 많이 사실 강의하긴 했는데 현 상황에는 저는 지금 40-50년 만에 찾아온 탈세계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겹쳐져 있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야 이럴 때는 솔직히 투자하면 안 돼요.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왜 그러냐 이런 상황에서는 다 걸어 잠그거든요.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 걸어 잠그려고 하거든요. 금리를 올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긴축 경영하고 섣부른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투자란 경제란 돈이 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오고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도 나오고 하는 것이라 주식시장도 살 건데 국가도 잠그고 기업도 잠그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디 투자합니까? 같이 걸어 잠궈야지. 그죠? 근데 이번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는요 특이하게 국가가 걸어 잠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탈세계화입니다.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진영과 중국, 러시아, 중동 진영이 서로 간에 지금 분쟁이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는 이미 무력 전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중 간에도 무력 전쟁이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어요. 자, 그럼 이 연합체계 국가에서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걸어 잠그기에는 내 안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돈을 지키는 건 지키는 건데 당장에 지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탈세계화 움직임에 있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무기가 없어서 원래 핵보유 국가였는데 없어지니까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들이 다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예전에는 무기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를 했었더라면 지금은 아니다. 내 안보, 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자다. 방어용이다. 그래서 실제로 방어용 무기들이 많이 지금 수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주만큼은 이번 탈세계화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투자 관점으로 봐야 할 좋은 주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5개 중에 신이 카방반이었는데 그 방이 방산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유럽연합이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느냐? 신재생에 400조 투자했습니다. 미국 역시도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신재생,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확보를 하려고 인플레 감축법 법안 통과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도 신재생 에너지만큼은 계속해서 투자 범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이카방반의 첫 번째 신재생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국면에서의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공통적으로 이 대립 관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 방산과 반도체와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2차 전지, 그 다음에 방산, 반도체. 마지막 하나가 전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네네. 국가보다도 저는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걸어 잠그고는 있지만, 네. 그 와중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래 신기술 IT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로봇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일본의 소니, 이러한 굵직굵직한 기준에 돈을 많이 벌어놨었던 대기업들이 새로운 패권을 잡기 위해서 메타버스, 자율주행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의 공통 교집합이 저는 카메라 모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메라까지는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5가지 섹터에 좀 분산을 하되 웬만하면 대장주 쪽으로 좀 잡겠죠. 그리고 좀 최대한 분할 매수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 자체가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도 좋고 산업도 좋은데 그보다 시장을 먼저 봐야 될 게 여전히 시장은 하방이에요, 지금. 근데 하방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나오기 힘든 시장이라는 겁니다. 과거 20년, 21년 때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막 계속 올라갔던 거를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적게는 20%, 많게는 100% 정도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사이클이 올 텐데, 그때 웬만하면은 저는 먹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수익을 키워가기보다는. 만약에 이 5가지 분야에 투자를 했었는데, 되게 운이 좋게도 이게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내가 욕심을 내고 그래 이걸 가지고 200% 300% 먹어봐야지 하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차례는 좀 챙기고 다시금 시장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조정을 받으면 그때 또 사도 된다 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누가 두더지 잡기를 하나 이 싸움인 것 같아요. 현금을 어느 정도 좀 챙겨놓은 상황에서 한 번씩 코인을 넣고 두더지가 머리를 내밀면 딱 때려잡고 딱 때려잡고 근데 이건 손 빠른 분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때 이 두더지가 요맘때쯤 올라올 것 같은데 하면은 그런 애들을 조금씩 이제 사는 거죠. 쌀 때. 그러다가 올라오면 팔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신재생, 2차 전지, 방산 이쪽은 워낙 또 강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막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지금은 오히려 카메라나 반도체 이쪽 IT 쪽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실제로 오늘 반등장 나올 때 IT 쪽 반도체 애들이 좀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쪽의 사이클이 단기 반등장이 나왔을 때 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사실 약간 시장의 온기가 흐르면은 그쪽으로 돈이 몰린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신 다음에 확실히 지금 여전히 하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따라 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조정을 받았을 때, 네. 그리고 약간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지 그런 흐름 같은 경우에 같이 보시면서 좀 담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도 네. 게스트분들 모실 때마다 네. 이 질문을 하긴 하는데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일 저희는 미리 드리잖아요, 그래서. 네,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네. 특히나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참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 과연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희망 고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다 잘 될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겨냅시다. 그런 게 벌써 사실 1년 넘게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날씨도 좋은데 좀 놀러 가시고 좀 주식창 자체를 많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싸움은 좀 길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마음 굳건하게 먹으시고요. 정말 요즘은 사실 여러분들 투자하기 예전보다 좀 좋은 게 좋은 인사이트 알려주는 전문가님들 정말 다수의 채널에서 무료로 다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보시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내가 한 방향으로 편협적인 사고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시장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입니다. 맞아요. 이거를 내가 예상을 한다? 예측을 한다? 물론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진짜 예언가 마냥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같은 시장에 진짜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확신을 갖지? 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믿고 걸으시길 좀 바라겠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좀 보수적으로 이런 관점도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좀 얘기를 하는가, 상방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하방을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 결론이 아닌 그 관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의 관점과 기준을,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결국 투자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기업 남의 말 듣고 샀더라도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가서 그 사람 원망할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결국 내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투자할 때 여러분들만의 관점과 기준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힘든 시장이지만 정답은 없어요. 해답이 존재할 뿐. 그 해답을 찾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던 것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들만의 해답을 찾는 데에 중요한 또 힌트가 좀 되었길 바랍니다. 네. 사실 동학개미운동이 펼쳐지면서 2020년장,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돈을 버는 장이었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으로 치닫고 있죠.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진짜 살아남는 데 중요한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사실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서 이제 투자 수익은 당연히 뭐 의미 있게 벌 수는 없을지언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의 관점을 좀 확립하는, 나의 논리를, 나의 또 생각을 확립하는 그런 시기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 한번 또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순임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